자, 첫 번째 유형.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합의 법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여기 단원, 이 단원에서는 경우의 수를 셈할 거예요. 그죠? 그럼 경우의 수, 그러면, 자, 사건의 가지수를 셈하는 건데요. 자,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 또는 관찰을 해서 그 이제 관찰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 또는 관찰을 반복을 했을 때 또는이죠. 실험 또는 관찰을 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얻어낸 결과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의 가지수를 셈하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 사건의 가지수를 셈하는 건데 그러면 그 셈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는 어떻게 셈하느냐? 그냥 다 일일이 세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진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한 땀 한 땀 세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다 세. 일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우의 수를 세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자, 주사위 주사위? 그래, 주사위 합시다. 자, 주사위 한 개를 어, 던지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응?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뭐가 있어요?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 2의 눈이 나오는 경우, 3, 4, 5,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건들이 이제 6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센다 이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그래서 6가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세는 거야. 그냥.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짝수는 나온다. 짝수는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짝수는 2하고 4하고 6이 있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세 가지로 셈한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는 거야. 근데 그래, 좋아. 이렇게 일일이 세겠는데 경우의 수를 세다 보니까 막 몇백 가지 돼요. 그러면 그거 몇백 가지 언제 다 세고 있어? 그죠? 언제 다 세? 세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세기 위해서 사칙연산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이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그 사칙연산의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 1번 유형은 이 덧셈의 도움을 받아보자 이거지. 덧셈의 도움을 받아보자. 합의 법칙이 되네. 그죠? 그 덧셈의 도움. 언제 더하기 하느냐 이거거든. 그 언제 더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분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세기 힘들어.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라는 건 이제 나누는 거야. 그 경우를 나눠서 나눠서 각자 센 다음에 그걸 더해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가 있을까? 집에 여러분들 그 교재 있잖아요. 자, 교재가 몇 권이지? 교재가 몇 권 있는지 세고 싶어. 세고 싶어. 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죠? 일단은 뭐 국어 교재 몇 개 있는지, 그죠? 국어 교재, 그리고 두 번째 영어 교재랑 수학 교재랑 이렇게 분류를 좀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꺼번에 하자. 국영수하고 과학까지 했을까? 과학까지 따로 세고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교재들 세보자 이거죠. 그래서 국어는 막 몇 권 따로 세고 영어 따로 모아서 세고 수학 따로 모아서 세고 과학 따로 모아서 세고 기타 따로 나머지 것들 다 모아서 센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몇 권 있는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거야. 종류별로. 국어는 몇 권, 영어는 몇 권, 수학은 몇 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자. 그죠? 그럼 분류를 해서 각자 센 다음에 더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왜 편한 거야? 이걸 혼자서 다 되기 힘드니까 국어는, 저희 엄마한테 좀 도움을 받고, 영어는, 아빠한테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수학은, 내가 세고, 내가 세고, 그 다음에 과학은 뭐 동생 좀 시키고, 동생 1 시키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도 이제 동생 2를 시키면 되잖아. 그죠? 동생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누구든 시키면 되나? 그죠?
엄마가 하나 더 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각자 센 다음에, 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세보자 이거야. 나는 수학만 세면 되잖아.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경우를 딱 나눠서, 그지? 분류를 해서, 셈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싹 더해주면 되겠다. 이게 경우의 수를 셈하는 기본 포인트야. 이게 덧셈을 하는 포인트야. 그죠? 그럼 분류를 할 때는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거 다 더할 건데 이게 겹치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류를 잘 해야 되겠지. 엄마는 국어만 세 이렇게 해가지고 국어 교재 따로 딱. 아빠는 영어만 세 그래 영어 교재만 따로 딱. 이렇게 세야지. 엄마가 국어도 세고 수학 세고 같이 국어랑 수학 같이 세고 내가 수학하고 영어 같이 세고 그러면은 수학이 겹쳐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맞나요? 어.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야. 겹치면 안 돼. 어? 겹치면 안 돼. 안 돼. 안 됨. 겹치면 안 됨.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빠진 게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요거 국영, 수, 과학까지 하고 그 기타라고 썼잖아. 기타는 나머지 전부 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빠진 게 있으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응? 뭔가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나요? 요 두 가지를 조심해서 분류를 딱 한 다음에 각자 세서 더해주자. 이게 경우의 수에서 덧셈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 법칙 그러면 뭐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 말이야? 겹치지 않는다 이게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으로 분류를 하는데 겹치지 않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으로 분류를 해서 물론 A하고 B를 다 합치면은 빠지는 게 없으면 돼. 그죠? 맞나요? 빠지는 게 없어야 돼. 그래서 분류를 해서 각각 센 다음에 그걸 더해주자 라는 게 합의 법칙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덧셈을 할 때의 내용인 거죠. 언제 덧셈을 하느냐. 분류를 해서 각자 센 다음에 더하면 된다. 그럼 분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빠진 게 없게 그렇게 분류를 해서 셈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요거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907번.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자, 합이 5 또는 6이 되게 해달래요. 그러면 뭐야?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 합이 5인 경우. 그죠?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그 합이 6이 되는 경우로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를 해서 자 5가 되는 경우를 세는데 합이 5가 되려면 자 분명히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거든요. 그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첫 번째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어서 자 합이 5가 되려면 1 더하기 4를 하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순서쌍으로 이렇게 써줘요. 1,4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쌍이잖아. 순서가 있는 쌍이에요. A, B 이런 순서대로 그죠? 그 다음에 2,3 2 더하기 3은 5니까 그 다음에 3,2 그러니까 순서쌍이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2,3하고 3,2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다른 경우야. A가 2고 B가 3인 경우 요거는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니까 그죠? 그러면 4,1도 다른 경우겠죠? 그래서 이게 총 4가지인데 이거를 셀 때 요렇게 쓰게 되면 뭔가 이 A하고 B 중에서 뭔가 하나를 기준으로 세세요. 자, A를 기준으로 세면, A 주사위를 기준으로 세면 1, 2, 3, 4니까 4개다. 1부터 4까지 4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되게 많아지면 셀 때 이런 식으로 꼭 세주세요. 좀 세줘야 돼. 이거 셀 줄 알아야 돼. 그죠? 이걸 맨날 1, 4, 2, 3, 그리고 이것도 순서도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1, 4를 한 다음에, 물론 이렇게 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잖아. 1, 4를 센 다음에, 1, 4를, 1, 4 바꿔서 세도 되는데, 그리고 2, 3을 한 다음에, 이거 바꿔서 세도 되는데, 이렇게 세도 괜찮거든요? 괜찮긴 한데, 이건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순서대로 A를 기준으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요거를 하나씩 키워가면서, 세면,
그러면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다 셀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거 셌다 저거 셌다 하면은 빠지는 경우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 셌다 저거 셌다 하면은 또 빼먹는단 말이야. 그 빼먹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 여러분들은 빼먹지 않게 그냥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거부터 하나씩 키워가면서 세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합이 6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A 주사위, B 주사위 했을 때, 자, 1,5부터 2,4 이런 식으로 세겠죠. 3, 3, 4, 4, 4, 2, 미안, 4, 2, 5, 1 이런 식으로 A 주사위 기준으로 1부터 5까지니까 5가지구나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류를 해서 경우를 나눠서 셌으니까 분류를 해서 셌으니까 4가지, 5가지를 더해서 총 9가지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겹치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죠? 겹치는 게 없다는 거 확인되겠죠? 그래서 더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부분 제대로 안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뒤에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선생님 뜬금없이 선생님 이거 왜 더하는 건가요? 선생님 이거 왜 곱하는 건가요? 이런단 말이야. 어, 그 기본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답은 되게 쉬워. 이거 계산 결과는 되게 쉬워. 그잖아. 이거 4개고 이거 5개니까 더하면 다 9가지 해가지고 답은 다 맞춘단 말이야. 근데 개념을 확실하게 안 잡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왜? 쉬우니까. 쉬운 거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거를 풀 수 있는 거야. 심화가 오히려 기본 개념이 잘 돼 있어야 쉬운 거지. 심화는 어, 에이, 딴 얘기 그만하고 미안해요. 자, 넘어갑시다. 908번이고요. 1번부터 34번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학생의 번호가 소수 또는 8의 배수인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 분류를 해줬어요. 이 분류를 했어. 소수인 거를 찾고, 그죠? 그 다음에 8의 배수인 거를 찾으면 되겠어요. 그죠? 분류를 했어. 그럼 소수면서 8의 배수가 되는 건 없죠. 겹치지 않게. 분류가 잘 돼 있죠? 그럼 소수 찾읍시다. 소수는 일일이 세야지. 2. 그럼 소수는 규칙이 없잖아. 소수를 규칙을 찾으면은 우리 이제 수학책에 이름이 남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2, 3, 5, 7,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17, 19, 그 다음에 뭐지? 23, 27? 27이 아니라 29. 미안. 31까지겠네요. 34번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럼 요게 이제 총 몇 가지예요? 8, 11. 11가지고요.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우리가 셈할 때 이런 거죠. 8부터 8, 16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게 8의 배수 셈할 때는 8이든 8, 8이 16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8, 3, 24, 8, 4, 32 여기까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은 안 쓰더라도 1부터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4까지구나. 요걸 기준으로 세면 되죠. 1부터 4까지구나. 그 4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1000까지 1부터 1000까지 3의 배수는 몇 개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1000 나누기 3을 해가지고 333개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이유가 뭐냐면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33까지 요 안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런 걸 이용하면은 뭐 100부터 1000까지는 3의 배수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야 되는 거죠. 3 곱하기 얼마부터인지 3 곱하기 33이 99니까 3 곱하기 34부터 3 곱하기 333까지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34부터 333까지 몇 개 있는지 자연수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거고 그걸 세는 방법은 333 빼기 34까지니까 33까지는 안 세는 거 아니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3까지 그게 33개니까 이렇게 개수를 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말하는 333은 1부터 333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33은 1부터 33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주니까 34부터 333까지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내용들 숨어 있다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정수 개수 세는 거, 요건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300개,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거거든.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할 수 있으니까,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908번의 정답은 11 더하기 4에서 15가 돼요. 정답은 15예요. 문제 자체는 쉬우니까 아마 다 풀 수 있는 건데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909번. 자, 각 면에 1부터 10까지 적힌 주사위가 있는 거네요. 정 12면체 주사위. 그래서 합이 20 이상인 경우. 그럼 합이 20 이상이라는 거는 자, 20이 돼도 되고 합이 20이어도 되고 경우를 나누는 거야. 21이어도 되고 22, 23, 24까지. 왜? 12 더하기 12가 24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부터 세면 그 두 번이 12하고 12 나오면 24죠. 그럼 23은 10, 12하고 11, 11하고 12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 22는 12하고 10, 그 다음에 11, 11, 10, 12 이런 식으로 그럼 봤더니 이게 한 가지, 이건 두 가지, 이건 세 가지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 네 가지고 이건 다섯 가지겠죠. 느낌이 오시나요? 12하고 여긴 9잖아요. 12, 9부터 9, 12까지. 그러면은 요 뒤에 거 기준으로 보면 9부터 12까지 세면 되거든. 9, 10, 11, 12 손가락으로 세시면 4개. 그리고 요거 세는 방법은 12 빼기 8 하는 거라고 했는데 요거 아실라나? 그죠? 요거는 확인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12,8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8,12까지 가는 거니까 8부터 12까지면 5개죠? 이것도 12 빼기 7 하는 거죠. 그래서 5 나오는 거죠. 아니 손가락으로 세봐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5, 4, 3, 1 더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답 자체는 구하기가 쉬운데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경우의 수를 셈하는데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앞에서는 덧셈을 이용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덧셈. 언제 덧셈을 하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느냐. 경우의 수를 셈할 때, 요거는 다 써야지. 항상. 자, 일일이 셈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하나하나 다 세는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 이건 더해야 되는 거예요?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은 딱 이거죠. 야, 그냥 다 세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세봐야 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세보다 보면 이게 더하는 거구나. 이게 곱하는 거구나. 이게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뭐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선생님한테 이거 더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알겠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늘어요, 실력.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순간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일일이 세면 돼요. 하나하나 다 세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센 다음에 물어보세요. 선생님 하나하나 다 세봤는데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딴소리는 그만두고 자, 경우의 수는 일일이 셈하는데 그 셈할 때 요 사칙연산의 도움을 받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유형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류라는 걸 통해서 각각 센 다음에 더하기를 하자. 그게 합의 법칙이라는 거다. 인 거였죠. 그죠? 그럼 분류를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겹치면 안 돼. 그죠? 겹치면 안 됨. 이라고 했고 두 번째 그 빠진 것도 없어야 돼. 빠지면 안 됨. 빠면? 빠지면. 그죠? 빠진 게 있으면 안 돼. 라는 뜻이에요. 이거 빠진 게 있으면 안 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자, 요 두 가지를 주의해서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류한 다음에는 각각 세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죠?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뺄셈은 언제 하나요? 여기서 뺄셈 할 거거든. 뺄셈은 언제 하나요? 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겹치지 않게 분류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분류를 했을 때, 겹치게 분류했을 때, 그때는 겹치는 경우를 빼주자 이거죠. 그 뺄셈 이용을 하자 이거야. 되나요? 겹치게 분류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자, 1부터 30까지 숫자 카드가 있어. 숫자 카드.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했어. 한 개 뽑을 때, 한 개 뽑기를 했을 때, 뭐랄까? 3의 배수.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러면은 겹치지 않게 분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3의 배수인데, 분명히 3의 배수 안에는 5의 배수가 속할 수 있으니까,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는 아닌 거. 를 하나 세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는 아닌 거. 이 글씨 날라가서 미안해요.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 이걸 세야 돼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아닌 거는 뭐지?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이거 일일이 세야 되잖아. 12도 있고 15는 5의 배수니까 안 돼. 18 있고 이런 식으로 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일일이 세기가 너무 불편해. 왜? 30까지면은 몇 개 안 되니까 셀 수 있는데 여기 막 300, 막 1000까지 가면은 이거 언제 세냐고요. 그죠? 일일이 세기 힘들잖아. 그래서 좀 세기 편하게 이렇게 세자 이거죠. 3의 배수를 세고, 자, 그냥 분류할 때야 3의 배수 세자. 그 다음에 분류할 때, 자, 5의 배수도 세자라고 분류를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하면 겹치는 게 생기죠. 그 겹치는 게 우리 공배수라고 배웠던 거 있죠? 초등학교 5학년인가? 초등학교 5학년. 응? 그때 공배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공배수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구한다. 구할 수 있다. 라고 또 배웠어요. 그죠? 구할 수 있음? 이런 것도 배웠어. 그러면 뭐야? 여기 3과 5의 공배수는 즉 15의 배수인데 그 15가 이제 최소 공배수니까 그 15의 배수로 구할 수 있는데 그 15의 배수만큼 겹치는 거니까 그 겹치는 경우를 뺄셈을 이용해서 빼주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3의 배수 이거는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다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한 번씩 해봐야 그래야 이 개념이 잡힌다고 했어. 3, 6, 9, 12, 15, 그 다음에 18, 21, 24, 27, 그 다음 30 해서 이게 총 몇 개냐면 10개예요. 그죠? 10가지죠.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10까지니까.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5, 10, 15, 20, 25, 30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6까지니까 6가지예요. 그죠? 그럼 이걸 더하면 되는데 그죠? 더하면 되는데 그냥 더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 겹치는 게 생겼잖아. 분명히 분류를 할 때는 겹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겹치는 게 생겼어. 왜 겹치게 분류를 한 거야? 겹치지 않게 분류를 하기에는 세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응?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분류를 해놓고 그 겹친 경우를 따로 세서 15의 배수 15하고 30 따로 세서 요걸 한번 빼주자인 거죠. 그죠? 빼주면 이 두 가지 요걸 빼주면 그러면 요 안에서 이걸 다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되는 거를 다 하나하나 다 셀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 더하기 6에서 2를 빼가지고 14가지로 셈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빼는 거는 뭐다? 겹친 걸 뺀 거다.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분류를 한 거야. 왜? 그 겹치지 않게 하면은 셈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일이 셈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하나 다 이걸 다 세기 힘드니까. 이 15하고 30을 빼고 세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빼고 세? 그지? 그 일일이 하나하나 세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해되나요? 이게 지금 30까지니까 몇 개 안 돼서 괜찮지만, 만약에 300, 막 1000까지 있으면 못 쓸 거 아니야. 그죠? 자, 요 내용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볼게요. 910번.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건 경우를 나누는 건, 경우를 분류를 해서 셈하는 거죠. 그럼 분류를 할 때, 자, 4의 배수 세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세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겹치는 게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는 그랬잖아. 겹치지 않게
세야 된다고. 겹치면 안 돼. 분류를 할 때는 겹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겹치지 않게 분류를 했더니, 그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세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겹치게 분류를 해서, 겹친 부분을 한번 빼주자가 이 유형의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4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도 되는 거는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 찾으면 되겠고요. 자, 배수 찾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 곱하기 1, 4, 1은 4부터 4, 2, 8, 4, 3, 12 해서 어디까지?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4 곱하기 25까지. 그러면 1부터 25까지니까 25가지. 그죠? 25개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의 배수도 마찬가지 6 곱하기 1은 6부터 쭉 해서 6 곱하기 얼마까지? 요 100 나누기 6 해보면 되죠? 6 곱하기 16 하면 96이거든? 요거까지. 그래서 얘는 1부터 16까지니까 16가지가 되는 거고 16. 그 다음에 12의 배수는 12 곱하기 1부터 12 곱하기 1은 12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12 곱하기 8 하면 96이니까 1부터 8까지 해서 8가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얘네 둘은 더하고 얘는 빼주자. 겹치는 건 한 번씩 빼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8 해서 33가지 나오겠죠? 정답을 1번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이거 그리고 다 맞을 거야. 여러분들 다 맞을 건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냥 문제 너무 쉽다고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이거 더하는 건가요? 빼는 건가요? 곱하는 건가요? 나누는 건가요? 이거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초를 확실하게 튼튼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911번. 1부터 36까지. 자, 공이 있고요. 자, 하나 꺼냈을 때 36과 서로소인수가 적힌 공. 자, 서로소. 뜻이 뭐였어요? 서로소. 서로소라는 거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 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그죠? 공약수가 1뿐인 두 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보면 36이라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해되나요?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 수가 2라는 소인수를 가지면 안 되고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야 되는 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수를 뽑아야 돼. 그래야 36과 서로소가 되는 거야. 그죠? 왜? 2의 배수는 분명히 2라는 소인수를 갖기 때문에 36과 공약수에 2가 무조건 포함이 돼요. 여기 2라는 소인수를 가지면 2라는 공약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또 3의 배수도 마찬가지 3이라는 소인수를 갖기 때문에 3이라는 공약수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는데 공약수가 1뿐이 아니잖아. 그러면 서로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셀 때는 반대로 뭘 세자? 전체에서 빼주자. 뭘? 2의 배수 이거나 3의 배수 인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가 나오겠지. 몇 개 있는지. 그죠? 그렇잖아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 아닌 수 세려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세려면 좀 불편하니까 그러면 2의 배수 세고 3의 배수 세자. 2의 배수가 되거나 3의 배수가 되는 걸 세서 그 전체의 경우에서 빼주자 이거죠. 그럼 전체는 이제 36가지고 그죠? 공유 36개 있으니까 거기서 빼줄 건데요. 자, 2의 배수는 36가지면 자, 2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2 곱하기 18까지. 그죠? 그럼 1부터 18까지니까 18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의 배수는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12가 36이니까. 그죠? 그 12개. 근데 이렇게 세면 어떻게 된다고? 겹치는 게 생긴다 이거죠. 그죠? 앞에 분명히
우리 설명해 드렸던 거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아 겹치는 거 한번 빼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6 곱하기 1부터 6 곱하기 6 36까지 그래서 1부터 6까지니까 6개를 빼주자. 그죠? 너무 밑에다 적었나? 자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6이니까 24 24를 빼면 12가지 그죠? 그러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 12가지고 그게 36과 서로 소인수의 개수다. 정답은 12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만 빠르게 좀 해본 거예요. 물론 설명을 자세하게 하긴 했지만 설명을 좀 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설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앞에 거 더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자, 912번.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인 집합의 개수래요. 그럼 6의 배수가 되려면 6의 배수는 6이라는 게 2 곱하기 3이 6이니까 2하고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2하고 3이라는 소인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6의 배수 뭐라고? 2 소인수 2 3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6의 배수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6의 배수 되려면 경우를 하는데 자, 2하고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경우. 그러니까 2하고 3, 2, 3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겠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하고 3 말고 뭘 포함해도 돼? 3하고 4를 포함해도 되죠. 3, 4를 포함하는 경우. 왜? 4에는 2라는 소인수가 들어가니까 3하고 4가 들어가면 3, 4, 12에서 6의 배수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거기에다 추가로 다른 걸 곱해도 6의 배수 자동으로 되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2, 3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과 3, 4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 말고는 또 6의 배수 되는 건 없죠. 3이 하나밖에 없고 2를 소인수로 갖는 건 2하고 4밖에 없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2를 그러니까 소인수 2를 갖는 수가 2하고 4밖에 없고 그 다음에 소인수 3을 갖는 수가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인수 2, 3을 포함을 해야 되거든. 그 집합 안에 원소들은. 그러면 2하고 3을 포함하는 경우랑 4하고 3을 포함하는 경우로 나눠서 경우를 분류를 해서 셈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면 얘네들이 2하고 4하고 3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겹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러면 2, 3, 4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거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2,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우리 부분집합수 우리 앞에서 할 때 경우의 수를 셈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경우의 수를 셈할 때 어떻게 했냐면 2, 3을 포함하니까 얘는 포함돼 경우의 수 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였잖아.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안에 그지? 부분집합 안에 2하고 3이 들어갔어. 그러면 나머지 1하고 4하고 5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가지수가 두 가지고 2가 아니라 4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가지수가 두 가지고 5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가지수가 두 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였죠.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집합의 개수 할 때 그림 그려놓고 그 원소마다 그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의 가지수로 셈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었어요. 저 앞에 집합할 때 그때 이제 경우의 수로 셈하는 거라고 열심히 설명해 드렸었어.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냥 무턱대고 공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합시다. 자, 그리고 3, 4를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3하고 4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1이 두 가지, 2가 두 가지, 5가 두 가지. 그죠? 영역 가질 수가 두 가지씩.
여섯, 여덟 가지. 그리고 2, 3, 4를 모두 포함하면은, 자, 2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면 1하고 5가 1이 두 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 5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곱해서 네 가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8하고 8 더하고 4를 빼서 12가지로 구할 수 있는 거죠. 12개의 집합을 얻어낼 수 있겠다. 됐죠? 세 번째 유형. 자, 방정식과 부등식 해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어떤 방정식하고 부등식 이런 걸 주는데 문자가 여러 개야. 그러면은 해를 그냥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무슨 부정방정식 그런 거 하듯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서 정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 조건을 주는 거지. 자연수라든지 아니면 요거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0 포함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 조건 혹은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주면 요거 그냥 이 조건 만족하는 이 방정식이나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순서상을 일일이 세하는 거야. 일일이 세만다. 경우의 수의 기본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다 세는 거. 그죠? 근데 그 하나하나 다 셀 때는 앞에서 했듯이 약간 분류라는 걸 이용하면 좋겠죠. 그럼 분류를 할 건데 그 분류를 할 때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 개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것, 그지? 개수의 절대값이 큰 것부터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수의 절대값이 큰 것부터 먼저 정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그 값이 뭐 예를 들어서 x를 먼저 정한다 그러면 x가 1일 때 분류, x가 2일 때 분류, x가 3일 때 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풀라 이거야.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자 이거. 맞나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등식도 마찬가지, 그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 부등식이라는 게 요렇게 뭐 여기가 요 왼쪽 게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C랑 같을 때도 세고 C보다 하나 작은 거랑 같을 때도 세고 C보다 두 개 작은 거랑 같을 때도 하나 세고 그러니까 약간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쭉 다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분류해가지고 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렇게 풀면 편하겠구나, 요건 이렇게 풀면 편하겠구나 이게 될 거고 선생님도 이렇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 문제에 따라서 요거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센스 있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돼. 이 부분은 세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인가? 913번.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랬어요? 그럼 봐봐요. 자, 더해서 8이 돼야 돼. 그런데 x의 개수가 2니까 x를 먼저 정하면은 나머지 거 정하기가 좀 편하겠다.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 그 x에다가 먼저 1을 넣어보자, 이거. x는 1일 때. 그럼 x가 1이 됐죠. 그러면 뭐야? y 더하기 z는 자, 1 넣으면 2니까 2 이항에서 6이 되는 거죠. 그럼 더해서 6 되는 거 순서상 1, 5, 그 다음에 2, 4 이런 식으로 세면 되겠죠. 그 1, 5, 2, 4 해가지고 어디까지? 5, 1까지. 이거 다 안 써도 되나요? 그러면 y 기준으로 보면은 y가 1부터 5까지 변하는 거니까 1부터 5까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정확하게 순서상으로 쓰면은 뭐 1, 1, 5, 1, 2, 4 이런 식으로 쭉 되겠지만 이 개수를 세하는 거니까 개수는 그냥 5가지 이렇게 세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누굴 분류를 하면 돼? 그 개수의 절대값이 큰 녀석 먼저 정하는 식으로. 그죠? 개수의 절대값이 큰 문자의 값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 그럼 x가 2면은 여기가 4가 되니까 2항하면 4. 그러니까 y 더하기 z가 4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야? 1, 3부터 1, 3, 2, 2, 3, 1까지. 그러면 뭐야? y 기준으로 보면은 1부터 3까지니까 세 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일 때 이렇게 해보면 자, x가 3이야 6이죠. 이항하면은 2가 되니까 y 더하기 z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그냥 1,1밖에 안 되네. 그럼 얘는 한 가지죠. 그러면 x가 4일 때는 더 이상 안 해봐도 되겠죠.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 더 이상 될 거 없을 거 아니야. 4 넣어보세요. 8이니까 y하고 z 더해서 0 나와야 돼. 0 나올 수가 없죠. 자연수인데, 그치?
그래서 5가지, 3가지, 1가지 더해서 정답은 9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순서상을 다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절대값 큰 거 먼저 분류를 해서, 알겠죠? 그거에 따라서 값을 구하시면 편할 겁니다. 914번.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자연수 순서쌍이니까 뭔가 분류를 할 건데 지금 개수가 큰 게 y잖아요. 그 y를 정해요. y를 정해.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x가 8-3y 이렇게 쓰면 우리가 분류를 할 때 y가 1일 때 x가 어떻게 돼요? 여기 1 들어가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야?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 2, 3, 4, 5 5개죠. 그럼 이건 그냥 5가지. 맞나요? 1부터 5까지 되는 거니까 5가지. 이래요. 그냥 이렇게 세면 돼. 그러니까 이 5가지가 1,1, 2,1, 3,1, 4,1, 5,1, 6,1, 5,1까지. 6,1은 아니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2일 때로 분류를 해요. 그럼 y가 2가 되면 2 넣으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 1하고 2니까 1,2랑 2,2에서 2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y가 3일 때는 안 해도 되겠죠. 3 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연수 x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 그래서 5 더하기 2에서 7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합시다. 자, 915번. 가격이 각각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인 세 종류의 초콜릿이 있대요. 1,500원어치 살 건데요. 자, 적어도 한 개씩은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각각 X개, Y개, Z개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식이 100X 더하기 200Y 더하기 400Z가 1,5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으로 나눠서 x, 2y, 4z를 더하면 15다.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개수가 자연수 개수예요. 그죠? 그 자연수 순서쌍을 찾는 거야. 그죠? 자연수 x, y, z 요 순서쌍 요거의 개수를 셈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절대값이 큰 애를 먼저 정해서 분류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z가 1일 때 해보면 요거 1이야 2항하면 그러니까 1 2항하면 1이니까 4니까 2항하면은 11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2y가 11. 그러면 y부터 정하면 돼요. y가 1이면 x가 9고 y가 2면 x가 7이고 y가 3이면 x가 5가 되고 y가 4면 x가 3이 되고 지금 보면은 여기 y가 커지면서 x는 줄어드는데 x가 2씩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규칙이 있으니까 약간이 아니라 그냥 규칙이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직선이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가 있잖아. 그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y 기준으로 보면 1부터 5까지 가능하니까 5가지 이렇게 세면 되겠고 그 다음에 z가 2일 때는 자 여기 2, 4, 8이니까 2항하면 7이 되겠죠? x 플러스 2y가 7이에요. 그러면 y를 먼저 정하라고 했어. y가 1이면 x가 5가 되는 거고 y가 2면 x가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3이면 1이 되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지? x가 더 작아지면 음수니까. 그럼 요거는 3가지. 그죠? 1부터 3까지.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부터 3까지. 왜 2, 3은 6이니까 3까지 가능할 거고 이거는 1부터 5까지 2, 5, 10까지 가능할 거고 이런 것도 금방 셀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리고 z가 3일 때는 여기 3, 4, 10이니까 12 이항하면 3 되겠네. 그러니까 x 플러스 2y가 3 되는 경우는 y가 1일 때 x가 1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한 가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5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9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16번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을 A하고 B라고 한대요. 자, 절대값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그러면 요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절대값, 둘이 빼서 절대값이면 차잖아, 차. 그러니까 차가 1 이하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차가 1 이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A 빼기 B가 1인 경우랑 A 빼기 B가 0인 경우, 그리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요렇게. 그죠? 차라는 거는 절대값이고, 누가 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커가지고, 차가 1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는데, 얘는 우리 이제 그 A가 B 더하기, 그러니까 A는 B 더하기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B를 먼저 정하면 B가 1일 때 A가 2가 되고, B가 2일 때 A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세면 되겠죠. 그럼 B는 5가 될 때 5, 6,5까지가 되겠죠. 1부터 5까지니까 5가지고, 그죠? 자, 요거는 둘이 같은 거니까, 1, 2 해서 어디까지? 6, 6,6까지. 그죠? 그럼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죠? 6가지.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 이거는 얘랑 비슷하죠? 첫 번째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 A는 B 빼기 1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1이면 2고, 2면 3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5면은 6이죠? 5,6까지. 그럼 1부터 5까지니까 5개.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16개의 순서쌍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경우 나눠서 일일이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유형 네 번째, 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야. 그러면 일일이 셈는 거라고 했죠. 일일이 셈한다. 이게 기본이라고 했고요. 그 일일이 셈함에 있어서 사칙 연산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봅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더하기는 언제 했느냐? 자, 분류를 했다는 거죠. 분류를 해서 각자 센 다음에 더했어요. 그죠? 그리고 뺄셈을 어떻게 했냐면 분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겹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죠? 뺄셈은 그러니까 겹침. 그죠? 겹친 경우를 빼주는 거죠. 뺄셈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곱셈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거든. 자, 곱셈은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분류를 했어. 우리가 덧셈 할 때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를 갖는 거죠. 동일한 가지수를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할 건데 똑같아. 얘도 세 가지. 그러니까 10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죠? 10개로 분류를 했는데 그 매 분류마다 똑같이 5가지씩이야. 그럼 뭐야?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10개 더하는 거니까 5 곱하기 10 하자 이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해되나요? 그거야 그냥.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B, C, D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분류를 하자는 거지. 어떻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를 해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는 경우를 분류를 해보자 이거야. 응? 선생님 분류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또 첫 번째 자리에 B가 오는 경우도 해보고 첫 번째 자리에 C가 오는 경우도 해보고 아이고 C가 오는 경우 분류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D가 오는 경우 아이고 뭐야 이 4를 이렇게 써야지. 자, D가 오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자는 거야. 그죠? 분류한 거예요 지금 분류. 그죠? 매 분류마다 이게 동일한 가지수가 나오면 곱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보면 분류를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이제 A 왔으니까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D가 올 수 있겠죠. B, C, D로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B가 왔으면 그 다음 자리에는 C, D가 올 수 있고 C가 왔으면 D, D가 왔으면 C 이런 식으로 나열할 거란 말이야. A, B, C, D, A, B, D, C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다음에 C가 왔어. 그러면 C 다음에는 B나 D가 오는 거고 그죠? B나 D 그리고 B가 오면은 그 다음엔 D 그 다음엔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형도라고 해요. 뭐라고? 수형도. 수형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일일이 세는 방법이야. 그러면 A 다음에 D가 왔어? 그러면 B하고 C가 올 수 있겠고, B가 왔으면 다음에 마지막 자리는 C, C가 왔으면 마지막 자리는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 여섯 가지. 그죠? A가 맨 앞에 왔을 때는 여섯 가지. 그럼 B가 맨 앞에 왔을 때도 우리가 세볼까요? 세보면, 자, B가 맨 앞에 왔어. 그 다음에 A 아니면 C 아니면 D가 올 거고, 자, A가 왔어요. 그러면 C 아니면 D가 올 거고, 자, C가 왔으면 D, D가 왔으면 C. 마찬가지, C가 왔어요. A 아니면 D가 올 건데, A가 왔으면 D, D가 왔으면 A.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너무 자리가 좁아서. 자, D가 왔어요. 그러면 A, 여기는 C, 그러면 A가 왔으면 C. 이해되시죠? C가 왔으면 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봐요. 그럼 여기도 여섯 가지. 1, 2, 3, 4, 5, 6.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BACD 하나, BADC 하나, BCAD, BCDA, BDAC, BDCA. 이런 식으로 서는 거. 해서 여섯 가지. 그럼 얘도 여섯 가지, 얘도 여섯 가지, 얘도 안 해봐도 알겠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분류해서 딱 써서 뭐 나올 거고 또 그죠? 여섯 가지 다 나오겠죠. 그러면 뭐야? 아, 네 개로 분류했는데 각각 여섯 가지니까 4, 6에 24 해서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되겠구나. 인 거거든. 이해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니까 곱셈을 하자. 괜찮죠? 이게 곱셈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긴 한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일일이 다 세야 되잖아. 너무 많은데요? 자, 여기를 또 세볼 거야. 어떻게 셀 거냐면 두 번째. 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니까 여기 요 안에서도 A가 맨 앞에 왔어. 이제 여기서 또 분류를 하죠. 그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분류를 한 거죠. 그죠? 그죠? 그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류마다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안에서도 이 첫 번째 경우 분류 안에서도 세 개로 분류한 다음에 그 매 분류마다 두 가지씩 있으니까 3이 6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3이 6이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요 자리가 3 곱하기 2로 써질 수 있겠다, 이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네 가지 분류 안에서, 요 첫 번째 분류 안에서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되고, 그죠? 그 세 가지 분류된 것이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하게 두 가지야. 그죠? 맞나요?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요 분류 안에서도, 요렇게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C와 D로 분류가 또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분류도 그 안에서 또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뉘고, 그죠? 걔네들은 각각 한 가지씩의 경우를 갖는 거니까 한 가지씩의 경우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4 곱하기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쪼개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쪼개진다 이거야. 그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4, 3, 2, 1은 뭔가 봤더니 처음에 나왔던 4는 첫 번째 자리를 분류한 거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로 분류를 한 거죠.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분류를 한 거야. 그리고 요 두 번째 나오는 3은 이 두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이 섰으니까 한 명이 섰어. 그러면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이 설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세 가지고 여기도 무조건 세 가지가 될 거고 여기도 세 가지가 될 거고 왜? 앞에 한 명 섰으니까 세 명밖에 안 남았잖아. 여기도 세 가지가 될 거죠. 그러니까 매 분류마다 동일한 세 가지씩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세 가지. 그죠? 맞나요? 그럼 여기 있는 2는 뭐야? 그렇게 분류를 또 했는데 그 분류 안에서 또 두 가지로 분류되고 또 두 가지로 분류되고 또 두 가지로 분류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두 가지 분류. 이해되나요? 이거를 이렇게 치니까 좀 그렇다. 두 가지 분류, 두 가지 분류, 두 가지 분류, 두 가지 분류. 이렇게 다 두 가지 분류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분류되고, 그죠? 두 가지로 분류되고,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아,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한 가지죠, 다. 이제 마지막에는 또 한 가지. 잠깐만, 이제 그럴까? 한 가지씩, 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해되나요? 한 가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를 가져서 곱하기를 했었어. 그죠? 근데 그거를 또 분류 안에서 분류하고, 분류 안에서 분류하고, 분류 안에서 분류하고 있죠. 그럼 왜 분류를 계속한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까. 여기 이거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도 사람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 자리에도 사람을 세워야 되고, 네 번째 자리에 사람을 세워야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속 분류가 이루어진다고. 그지? 그래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류가 일어나서 그 분류의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하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곱한다.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끝날 때까지 곱하면 돼. 사건이 계속 쭉.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 계속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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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잇따라 일어난다라는 게 끝날 때까지. 그지? A가 일어나고 A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B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거는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을 나열한 거죠. 그죠? 첫 번째 자리에 사람이 선 거야. 두 번째, B는 뭐야? B는 두 번째 자리에 사람이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가 있고 D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까지 있어서 네 가지 사건이 있는 거야. 네 가지 사건. 그죠? 그 네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야, 그죠? 다 일어나야 이 네 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사건이 여기서 끝난다. 이해되시나요? 요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곱셈은 언제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요거 좀 잘 확인을 해주세요. 요거 확인 잘 해주세요. 되셨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아이고, 목 아프다. 자, 917번. 10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그 중에서 짝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여기에 이제 뭐 똑같은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죠? 그 100의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하면 분류를 해보면 100의 자리에 홀수 들어가는 거니까 1, 3, 5, 7, 9 이런 걸로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 다섯 가지 분류 각각이 여기 이제 10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갈 건데 소수는 뭐가 되죠? 소수는 2, 3, 5, 7, 4개잖아요. 그러면 요 100의 자리가 1일 때, 자, 이거 봐봐요. 100의 자리 1일 때 요렇게 4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4개로 분류할 수 있는 거고 100의 자리가 3일 때도 이렇게 4개로 분류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5일 때도 이렇게 4개로 분류가 가능하고 4가지로 분류 가능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7일 때도 이렇게 4가지로 분류 가능. 그죠? 9일 때도 4가지로 분류 가능. 그죠? 그러니까 매 5가지마다 동일한 가지수로 분류가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4가지에서 1의 자리는 짝수되는 거니까 0, 2, 4, 6, 8이잖아. 그죠? 0, 2, 4, 6, 8. 그럼 좀 5가지죠? 그럼 여기서도 또 5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매 분류마다 또 5가지로 분류.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의 얘기로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로 분류가 되고 또 동일한 가지수 분류가 되고, 그지? 그 가지수들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죠. 맞나요?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 매 분류마다 동일한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곱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요 1의 자리까지 써야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 그럼 100의 자리의 사건은 5가지.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에도 우리가 수가 와야 돼. 그러면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5가지 5가지고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4가지고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5가지여서 요거를 동시에 요거 전부 다 사건이 일어나야 끝나니까 여기까지 가야 끝나니까 얘네들을 다 곱한다. 그죠?
그러니까 끝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1의 자리가 정해지면 그 순간 하나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자리 자연수 120이라는 짝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100의 자리에 3 쓰고 10의 자리에 2 쓰고 1의 자리에 8을 딱 쓰는 순간 여기서 딱 끝해서 328이라는 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끝난다는 것의 의미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게 딱 100까지겠네요. 그죠? 100까지. 다음 918번. 자, 이것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라고 했는데요. 이거 전개하는 거 여기 보면은 자, 전개를 하는 거는 요 두 개의 다항식에서 그죠? 이쪽 다항식에서 하나의 항이 나올 거고 이쪽 다항식에서 하나의 항이 나와서 곱해지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세 가지. x하고 y하고 z 세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여기서는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게 분류가 되죠. x에 따라서 네 가지, y에 따라서도 네 가지, z에 따라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동일한 가지수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 분류마다 x, y, z 분류마다 동일한 네 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4를 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x, y, z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여기서 a, b, c, d 중에 하나가 나와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x, y, z 중에서 하나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a, b, c, d에서 하나가 나와서 서로 곱해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세 가지와 네 가지를 곱해줍니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야 끝나니까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3, 4, 12 되는 거죠. 다음 919번.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랬죠? 그러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함수의 개수. 각각의 원소마다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경우의 수로 세는 거죠. 함수값의 가지수로 셈한다. 그러니까 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3개. 4 아니면 5 아니면 6. 그때 마다마다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3가지. 그래서 이걸 곱해서 9가지 이렇게 계산했었거든. 그죠? 맞나요? 함수의 개수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 3 곱하기 3으로. 그 왜 곱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이거야. 경우의 수 때문에 그런 거였죠. 네. 이런 거잖아. 이 1의 함수값, 즉 f1 그리고 2의 함수값 f2 분류를 한 거죠. f1을 그러니까 f1의 값을 4 아니면 5 아니면 6으로 분류하는 거죠. 4, 5, 6으로 분류를 해서.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로 분류를 했어. 그럼 매 분류마다 f2가 될 수 있는 게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고. 그죠? 이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고 마찬가지 F1이 5일 때도 F2가 4, 5, 6 되는 거 F1이 6일 때도 F2가 4, 5, 6 되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야. 세 가지 각각마다 동일한 가지수가 되니까 3 곱하기 3을 한다. 혹은 F1을 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F2도 정해야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1에 대한 함수값도 있고 2에 대한 함수값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F1을 정하는 가지수가 세 가지 F2를 정하는 가지수가 세 가지 사건이 여기까지 돼야 끝나는 거니까 계속 끝나지 않으면 계속 곱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야. 사건이 끝날 때까지. 뭐요? F1과 F2까지 정해야 함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함수를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F2까지 구해야지 끝나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해야 끝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건 서로 곱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9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920번 계절학기 수업에서 이렇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과목 강좌가 각각 4개, 3개, 5개가 개설되어 있대요. 자, 서로 다른 과목에 2개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서로 다른 과목에 2개의 강좌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과목이 3종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그 3종류 중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 2종류로. 그죠? 그러니까 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때는 자, 인문학과 사회과학 선택하면은 자, 인문학 4개 중에 하나와 사회과학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되는 거고
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세 가지, 다섯 가지죠. 사회과학 세 가지, 자연과학 다섯 가지. 그래서 곱해서 15가지. 여기서 곱하는 이유는 사회과학만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까지 선택해야 끝나는 거니까 사회과학 선택하는 가지수와 자연과학 선택하는 가지수를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자연과학과 인문학도 자연과학 5가지, 인문학 4가지니까 5, 4, 20.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따로따로 분류를 한 거니까 이 분류한 거를 더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덧셈과 곱셈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해주면 돼요. 12 더하기 15 더하기 20 그러면 27에 47 47가지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분류마다 경우가 다 그러니까 경우가 같으면 이것도 다 곱했을 텐데 경우가 다르잖아요. 경우가 다른 이유를 알겠어요? 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개수가 다르니까 4개, 3개고 얘는 5개고 이 각각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 분류를 했을 때 경우가 다르게 나오겠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분류를 한 다음에 요 안에서는 또 곱셈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선택해야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얘네들끼리는 곱하고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를 셈할 때는 분류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그 각각을 세는데 그 각각을 셀 때는 거의 곱의 법칙을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분류한 것들을 마지막에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경우의 수 자체 문제 내용이. 알겠죠?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921번. 자, 1부터 99까지 자연수 중에서 어느 자리의 숫자에도 369가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 경우를 나누는데 뭐냐면, 그 한 자리 자연수인 경우. 1의 자리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정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 1의 자리에는 369 안 들어가면은 뭐 그냥 1, 2 그리고 4, 5, 7, 8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6개죠 그냥 이렇게 해서 6개 이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는 그냥 이렇게 6개 그다음 두 자리 같은 경우는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요거처럼 1부터 8까지 6가지고요 그죠? 요거 정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의 자리도 정해야 되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되는데 1의 자리에는 이제 0도 포함되죠. 여기 1의 자리에는 0도 들어감인 거죠. 그러니까 요 1, 2, 4, 5, 7, 8에다가 0까지 포함해서 7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6, 7에 42개를 만들 수가 있겠다. 되나요? 왜 곱하기 하는지 알겠죠? 10의 자리에 하나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의 자리에다 숫자를 하나 더 써야 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42개랑 6개랑 더해서 6 더하기 42 하면은 48개의 수를 만들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922번. 자, 두 주머니에서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 공이 각각 들어있대요. 6개 공. 자, 하나씩 꺼낼 때 A, B라고 한대요. 자, 홀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그럼 홀수가 되려면 뭐예요? 이 셋 중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전부 다 홀수이거나, 그죠? 홀수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나눠야지. 홀. 그러면 홀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둘 중에 짝수가 하나 나오면, 그러면 홀짝짝, 이렇게 되죠. 홀짝, 그러면 둘이 곱하면 무조건 짝이 되니까. 그리고, 짝, 홀짝. 이렇게 돼도 더하면은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 있거나 홀수가 3개 있거나. 그죠? 셋이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셋 다 홀수거나 하나만 홀수거나. 이건데 여기는 무조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짝수,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짝수 곱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그죠?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나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모두 홀수려면은 어떻게 홀수가 1, 3, 5에서 3개니까 요 경우는 그냥 3 곱하기 3이 되겠죠. 여기는 자동으로 여기는 자동 결정이야. 요 앞에만 결정하면 돼요. 그죠? A, B가 결정이 되면은 여기 뒤에 건 자동 결정이니까 이해되죠? 3 곱하기 3에서 9가지고 자 여기 홀짝 나오는 것도 3 곱하기 3에서 9가지죠. 그죠? 여기서 짝홀 나오는 것도 3 곱하기 3에서 9가지죠. 그러면 9가 3개니까 9, 3, 27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맞네? 9 더하기 9 더하기 9에서 9, 3, 27. 괜찮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다. 둘 다 짝수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짝수는 더하면은 짝수니까. 그죠? 홀수가 나오려면 셋 다 홀수거나 하나만 홀수해야 된다. 괜찮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